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방선생 은진님TV의 김관열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이 남자가 노는 법 특집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강의는 작년 3월 출간한 그 은준인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근간으로 한 강의 내용입니다. 원래 기업체랑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내용을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고자 합니다. 강의 제목은 자기 핵심 브랜드를 창출하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5강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요, 은진인의 탄생입니다. 은진인은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약자입니다. 자, 강의에 앞서 본 강의는 원래 퇴직 예정자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청년과 중장년, 이런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요청을 하고 모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강의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결정적 질문에 의한 질문법에 의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의 말을 따르기는 싫어하지만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따른다. 남을 움직이려면 명령하지 마라. 스스로 생각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저는 많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방법의 강의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의 질문은 미래에 관한 결정적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는, 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 혼자서 잘 즐길 준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함께 즐기면서 살 그런 준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세 번째는 끝없이 도전하고 끝없이 배울 준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네 번째는 퇴직 후에 봉사를 즐기면서 살 준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이 네 가지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한 내용 중에 지금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아라비아 숫자 9가 바로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9는 제가 여기 네 가지 준비사항을 얘기할 때 구체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준비가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시한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했을 때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사항만 준비하면은 그럼 완벽하느냐?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2%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준비사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자기 핵심 브랜드, 셀프코어 브랜드를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은퇴했을 때 이 세 남자가 있습니다. 두 남자는 고개를 숙여 있고 한 남자는 먼 산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은퇴와 퇴직을 약간은 혼동해가지고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은퇴와 퇴직은 일단 직무를 마치는 것을 퇴직이라 합니다. 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퇴직은 끝나는 디엔드, 끝나는 마침표라고 한다면 은퇴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퇴는 한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퇴, 스물은자에 물러날 퇴입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퇴은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퇴은이라는 것은 물러나서 좀 숨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직무에서 물러나 있거나 사회생활에서 손을 떼고 한가롭게 지냄이라고 은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롭게 지내야지 은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 발음한 은퇴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는 retirement.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리는 다시 again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타이어를 갈아끼게끔 한번 멋지게 한번 달려보자. 이게 retirement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리타이어먼트를 끝에 먼트는 전미사로서 앞에 있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는 틀림없이 동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이어는 동사로 지치다, 피곤하다, 다 소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리타이어먼트는 다시 지치기, 다시 소모하기, 다시 피곤해지기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저는 후자가 더 영어로 바라본 은퇴의 의미가 저한테는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곤해지지 않게 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인생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100세 이상 되신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세 시대라기보다는 트리플 30, 30년이 3번 반복되는 트리플 30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세 시대가 되든 트리플 30 시대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트리플 30 시대는 우리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준비기, 경제활동기, 제2의 인생기. 제2의 인생기를 우리는 인생 2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2단계가 되겠습니다. 경제활동기가 되겠죠. 이 경제활동기 2단계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단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쳐가지고 취준생이 됩니다. 취업준비생이 되는 거죠. 이 취업준비생은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학교, 학점, 영어 이 정도만 있으면 또 취업이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9개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개 외에도 해외 연수, 봉사활동, 그 다음에 자격증, 그 다음에 공모전, 인턴 벌써 5개죠. 아까 3개, 8개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형수술. 이렇게 9개가 준비해야 되지 훌륭한 취준생으로 자격을 획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1, 2단계를 지나서 제3단계, 인생 2막이라고 부르는 제3단계도 굉장히 30년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성공적 3단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단계, 성공적 2단계를 위해서 1단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듯이 성공적인 3단계를 위해서는 2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2단계에서 1단계를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게 취준생이라면 3단계를 위해서 2단계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면 바로 은준인 것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취준생은 지금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은준은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앞으로 3년 후에 아마도 이 은준인이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이 은퇴 준비 지수는 은퇴를 어느 만큼 잘 준비했느냐는 것을 지수로 표시한 것인데, 자, 2년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지수입니다. 은퇴 준비 지수가 2014년대 57점이었는데 2018년대는 54점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평가 점수가 은퇴에 관련된 자기평가가 2014년대 57점이었던 것이 4년 후에는 49점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퇴 준비를 상당히 못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수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수표에서 알 수 있듯이 떨어지는 이유가 재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활동이나 하나의 인간관계에서 야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은퇴 준비 지수를 높이려면 개인적 활동을 높여야 되고 인간관계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삶, 우리는 미래의 삶을 미래의 삶 중에 은퇴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은퇴가 두려운 이유를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2, 3, 4, 5위가 2위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3위가 뒷바라지 할 자녀가 있어서, 4위가 은퇴 후 삶이 너무 길어서, 5번째가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2, 3, 4, 5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은퇴가 두려운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은퇴 후 삶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만 하면 되겠죠. 준비만 하면. 근데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퇴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이 생각해 봤지만 은퇴가 설렘으로 은퇴를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는 곧 설렘이라는 거죠. 근데 은퇴가 두렵습니다. 왜? 준비를 하지 못해서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설렘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준비를 하면 되겠죠. 자, 은퇴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준비를 하려는데 은퇴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하면 좋으냐? 자, 프리드리 실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회는 새와 같은 건 날아가기 전에
꼭 잡아라. 미래 준비,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으냐? 은퇴 준비는 아주 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하느냐? 현명하게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 방법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나의 미래, 은퇴 준비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겠지만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책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약 40권 정도의 은퇴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구입할 수 있는 한 10여 권의 책을 구입해서 다 일독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따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에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인터넷에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다 좋은 교육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모델로 삼아가지고 따라야 될 가이드라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도 만나봤습니다. 거기도 자기 무용담은 훌륭한 무용담, 재미있는 무용담은 들었지만 제가 일반인인 제가 따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은퇴 선배들도 만나봤지만 은퇴 선배에게도 답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을 찾을 수 없어. 그래, 그렇다면은 나의 미래에 대한 삶의 설계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보자. 은퇴 준비 실전 지침서를 만들어 보자고 결심을 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진행은 4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퇴직은 아직 안 했지만, 그 당시에 퇴직은 안 했지만, 처음에, 임금 피크제에 들어와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주말을 등을 이용해서 은퇴에 대한,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그걸 따져보니까, 거기에 대한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발견하였습니다. 이 4가지 영역을 잘 준비를 하면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액티비티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가장 추구해야 될 나의 핵심 브랜드, 자기 핵심 브랜드, 셀프 코어 브랜드를 만들어내자 하는 4단계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한 결과 이 은퇴준비 실전 지침서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는 은준인,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이상형은 무엇인지. 여러분은 다 여성에 대한 또 남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이상형이 있을 것입니다.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차, 버스, 승용차, 배, 자전거, 비행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1번 기차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의 이성은 로맨틱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버스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승용차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활발한 그런 타입의 이성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배는 속이 있고 생각이 많은 이성을 좋아하는 것이고 자전거는 발랄하고 애교가 많고 귀여운 스타일의 이성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자신만의 개성이 뚜렷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삶에 대한 이상형은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한 80%가 대답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이상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확률 80%가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5가지 F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파이낸스. 두 번째는 건강, 피트니스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할 일, 필드, 취미생활 같은 모든 분야의 필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friend, 여러분의 친구,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friend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4가지 외에도 인생에 대한 재미가 있어야 되죠. fun입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의 미래 이상형은 행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비교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행복 말고
내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이상형, 미래된 이상형이 뭘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발견한 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에다가 뭔가를 보태야지 품격 있는 삶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책, 은준인 책에 감사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품격 있는 은퇴 생활이라니 그 발상 자체가 아름답다. 그냥 행복한 은퇴 생활도 아니고 품격이라니 마음에 꼭 든다. 그렇게 살고 싶다. 이 책을 읽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살고 싶을 게다. 끝까지 읽어주신 은준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감사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품격이란 은퇴 생활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핵심,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 미래에 아까 영역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4가지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영역이 혼절삶입니다. 혼자서 잘 즐기는 삶을 미래의 삶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혼자서 잘 즐길 수 있는 삶에 대한 준비. 두 번째 영역은 함질상입니다. 함께 혼자만 즐기서는 안 되고 함께 즐기는 그런 삶, 더불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끝도삶입니다. 끝까지 도전하고 배우는 삶에 대한 준비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삶, 퇴직 후의 삶이 봉사를 즐기면서 사는 삶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4가지 각 영역에 대한 준비를 갖춰야만이 여러분의 품격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준비 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기 핵심 브랜드, 셀프 코어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셀프 코어 브랜드는 여러분의 목표 이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추구하는 하나의 타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미생활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업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핵심 브랜드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1강 은준인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아트코치 김내일호 김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강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